안녕하세요.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일어나 보니까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근데 또 날씨가 확실하게 풀렸다라고 볼 수 있는 비 같아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확실하게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코스피 금요일 날 0.86% 하락을 했고 코스닥 0.2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대부분 외국인 그리고 뭐 기관이겠지만 사실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이 하락을 주도하는 건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사실 하락도 주도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승을 유도하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 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개인은 뺄게요. 어차피 들쑥날쑥 하니까. 하락을 주도하는 건 외국인 플러스 기관이에요. 그러면 오로지 하락에만 관심을 갖는 게 누구? 기관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 시장이에요. 최근에 이런 흐름 자체도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나왔다라고도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사실 보면 이상하게 투자를 해요. 왜 그렇게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는 무조건 밀고 오후에는 올라와요. 오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는 그러면 누가 외국인이 팔아요. 기관이 살 때는. 근데 기관이 팔 때 외국인이 산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요. 즉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위로 받아준다라는 개념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떨어지는 거를 받아요. 즉 우리 개인하고 기관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 금액도 제일 적습니다.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방어한다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주식 투자자 애들 자체가 투자금 자체가 적어요. 적은 돈 가지고 깔짝깔짝 외국에서 넘어온 애들보다 용병보다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농구 게임이에요. 농구 게임. 용병이 인기가 더 많잖아요. 한두 명 들어온 애들이 뭐 농구 코트를 대부분 쥐락펴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런 나라 또 안 좋은 얘기로 계속 흘러가는데 아무튼 뭐 얘기하면 뭐해요. 어찌됐든 자 시장은 이 미국 국채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을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을 했을 거지만 실제적으로 코스닥은 크게 빠지지 않았다. 그에 반해서 코스피가 조금 더 하락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냥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 시장은 뭐다? 항상 명분을 만들어요. 명분을. 그 명분 자체가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명분을 만든 거고 왜 더 이상 뭘 갖다 붙일 게 없거든요.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아는데 그래도 주가는 이 기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실적이라고 이 뭐라 그럴까요? 회사의 실적 같은 게 나오지만 이 실적을 미리 반영한단 말이에요. 뭐가? 차트가 반영을 하는 거고 경제적인 부분은 한 3개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거를 미리 반영을 해요. 어디에서? 이 주식 시장에서. 당연히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도 개발 중이고 그러니까 3개월 후 혹은 6개월 후는 훨씬 더 나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거야 라는 흐름으로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선지표예요. 이 주식 차트 시장이라는 게 그런 명분을 만드는 게 국채 금리인 거고 그런 국채 금리로 인해서 이 다우존스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 뭐 크루즈 혹은 뭐 항공 여행 관련 그런 애들은 크게 하락하는 게 없고 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때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올라왔던 기술주들 테슬라
그리고 빵주들, 그런 애들이 시총을 키웠고, 그 시총 큰 애들이 요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고, 더 이상의 강한 호재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인 거예요, 지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만 유일하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 국채금리에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거를 한국 시장으로 왔다 보면 최근 큰 흐름이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가 상승을 했었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약했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코스닥이 버텨주고 코스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포트가 변경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대형주 위주의 이 수급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다 중소형주로 수급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크게 힘을 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크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이 조금 더 잘 올라오고 잘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추세를 넘기지 못했다. 그러면 밑으로 밀리면서 어디? 요 자리죠. 요 자리만 단기적으로 일단 지지를 해주면 된다. 935포인트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 자리를 한 차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코스닥. 주봉상에 보더라도 이 윗자리까지 넘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모양이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 나쁜 그림이 아니다. 이 음봉의 중간값을 올라탔다라는 거고, 이제는 다음 주죠. 다음 주 초반 월요일 정도에는 이 중간값을 다시 유지해지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즉 결론적인 거는 940포인트만 다음 주 또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점을 갱신하기보다는 이 위에서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한 번 더 955포인트를 향해 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930포인트까지 열어놔라. 즉 저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크게 변동되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뭐 하루 크게 급등락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큰 차이는 없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또 설명을 해서 또 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녹십자 넵셀 같은 그림이죠. 지금의 자리가 어디예요? 이 코스닥 자체가 구름대로 들어간 자리예요.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즉 여기를 깨지 않고 버티는 그림이 나왔다면 한번 빵 하면서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림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이 구름대를 하향 돌파했고, 그렇다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인 거를 기존의 지지 라인에서 잡아 돌리면서 다시 구름대로 집어 넣은 모습이에요. 그럼 구름대 상단이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열려있는 자리는 구름대 하단까지 열려있는 자리죠. 이 자리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가의 흐름은 우상향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눌리기보다는. 당연히 뭐 구름대는 보조지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확신을 주고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코스피는 말씀 목요일날 드린 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이 장기 2평 이 추세선 이 자리는 넘지 못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또 요 단기 고점 연결하는 이 추세선만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요때보다 저점이 낮아졌지만 버티는 그림. 왜?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은 밑으로 하향 중이니까. 그죠? 당연히 저점이 조금씩 낮아져도 크게 무리가 되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 하단을, 아니 상단을 딱 밟았잖아요. 여기도 밟았고 여기도 밟았고 두 번째 밟은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올려놔야 되는 그림인 거고요. 또 세 번째 밟고 나면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는 이 추세가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밑에서 지켜주고 있는 이 삼각수렴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이라면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자리까지도 다시 또 확인하러 내려와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어디? 3000포인트다 라고만 확인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주봉으로 넘어와서 보더라도 현재는 요 음봉 안에 그래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음봉의 몸통 자리가 3000, 또 지맘대로 움직여지네. 3010포인트 되네요. 301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라기보다는 3010포인트에서는 밀리더라도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도 혹시나 조금 더 밀릴 거 생각해서 3000포인트까지는 열어만 두고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식 특별할 건 없습니다. 대신 그 확인한 거에 대해서 잘 익숙하고 관심을 갖고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봤다가 내일 되면 까먹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종목을 유튜브에서 이 종목 괜찮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려놓고서 다음날 까먹어요. 왜 니딩방에서 하는 또 추천주는 또 다르거든요. 이 유튜브에 한 거를 그대로 니딩방에 또 적용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쟤네들이 사고 우리한테 추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유튜브에 나오는 종목들은 제가 니딩방에도 추천을 잘 안 해요.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네요. 아무튼 지수는 그렇게 보시고 다음 주 움직임을 체크하셔라. 2900 많이 밀려도 2980 이상은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관심 가져봐야 될 테마는 섹터는 여전히 제약바이오다. 반도체도 있긴 있지만 반도체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테스 뭐 요런 것들도 아직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지만 바닥 대비해서 크게 많이 밀린 자리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즉 한국을 대표하는 업종 자체가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당연히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대형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중소형주가 이제 뒤따라서 치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애매모호할 수 있는 자리대들이라는 거죠. 뭐가? 반도체들이. 그죠?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더 있지만 아직 지금 자리에서 애매하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긴 힘들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뭐다? 제약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중소형주고 코스닥을 이끄는 게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럼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아직 고점에 있는 것보다 대부분 뭐 고점에 있는 게 별로 없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해서 바닥친 애들을 공략하는 게 안전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인 자체가 이 손실보다는 보합인 거고 보합보다는 플러스권이 훨씬 많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손절 자리가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만큼 안전한 투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약바이오가 쓰레기다, 믿을 게 못 된다, 맨날 나한테 상처 줬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안정적인 투자가 제약바이오예요. 왜? 실적 시즌도 다 끝났으니까. 웬만한 종목들 실적 발표가 나왔고 감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감사보고서가 뭐 예를 들어 100종목 중에 예전에는 80종목이 뭐라 그럴까요? 실적이 감소된 부분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적자 전환이거나 마이너스였다면 최근에는 뭐다? 이게 반대예요. 20%뺀 나머지 80%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요. 조금 기존보다 낮더라도 실적은 무조건 나온다. 즉 플러스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히 진단키트 그런 애들,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애들이 특히나 많죠. 그렇다면 관심 가져볼 때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저번 주부터 말씀드려서 어때요? 지금 어제도 9%가 올랐죠? 그죠? 실제적으로 종목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보더라도 13%예요. 적지 않은 수익률이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거랑 봤을 때 13%가 더 이익이다라는 거죠. 은행의 1%보단. 그죠? 단기적으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단기 저항 때는 찍은 자리예요. 어디? 요 자리까지 일단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요 자리까지 갖다 놨고. 그렇다면 월요일날 시가 자체가 한번 갭이 뜬다면 이 윗자리를 잡아먹으러 가는 거고, 갭이 뜨지 않는다면 한 차례는 더 누를 수 있다. 그런 누르는 자리에서 여기 이제 17,000원으로 보겠네요. 17,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한 번은 19,000원대 혹은 20,00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온다. 들어왔던 수급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애들 이제 와서 무슨 진단키트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이 진단키트가 한 차례 큰 파동을 내놓고 다시 주저앉은 자리예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기술적 반등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라는 관점이에요. 왜? 끊임없이 눌러댔으니까. 바디텍메드도 말씀드렸죠. 그죠? 바디텍메드도 한 차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올라왔다가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바닥을 한 차례 잡고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한 번 더 밀리더라도 17,500원이죠. 17,500원 부근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요 추세는 못해도 요런 형식의 추세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요런 관점으로 이 주가의 흐름이 움직일 수 있다. 슈팅이 강하게 나더라도 몸통 자체가 이 추세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윗꼬리를 달고 결국에는 이 안에서 당분간은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자리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휴마시스나 휴마시스도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쵸? 휴마시스나 또 상승했던 필로시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2,900원대는 한 번 더 확인하러 간다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건 주워먹는 그림들이에요. 죄다 30% 40%를. 그죠? 여기서부터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막 날뛰는 종목을 들어가서 마음 졸일 이유가 없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갔고 주워 먹을 자리 주워 먹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신테카바이오는 한 차례 눌렀지만 그래도 밑에 있는 여기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 차례 주가 자체가 내려왔다가 즉 내려왔다가 옆으로 눌렀던 자리, 그리고 한 차례 또 내려왔다가 눌렀던 자리. 그죠? 그럼 15,000원만 얘는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뭐가 어찌됐든 요 자리에 대한 고점을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얘도 자리는 다 잡았어요. 위아래 조금 많이 돼야 5% 정도의 위아래 상승 하락률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현재의 자리는 크게 이렇게 잡아서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흐름으로. 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대신 그 자리가 완벽하게 잡아진다면 엄청난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소소하게 수익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 유나이티드 제약도 일단 한 차례 더 올라왔죠. 그죠? 얘는 이제 뭐다? 요 구름대에 다시 들어왔다. 예전에 여기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구름대에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하방의 압력은 56,500원, 위에 대한 고점은 64,500원 부근까지, 64,0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요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당분간은 나올 확률이 있다.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해야만이 요 자리를 또 먹으러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녹십자 셀이 아니네요. 녹십자 셀인데 녹십자가 나왔어. 자,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요 자리 말씀드리고 나서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죠. 41,000원 부분, 원래 여기가 지지라인이다. 한 차례 솔짝 깨면서 개인들 겁주고 나서 다시 이 위로 올려다 놓고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박스다 라고 말씀드렸죠. 딱 그 자리 44,500원 부근에서 버티는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서 박스에서 중간값을 딱 이렇게 그어보면 중간값 위에서 계속 상단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근데 아직 자고 있는지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두드리다가 지치면 돌아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열받으면 문짝을 때려 부시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뚫어야만이 그 다음 또 박스를 찾으러 간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거실이 보인다라는 거고, 그 거실 안에서 여기가 뭐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안방이에요. 근데 문이 잠겼네. 어쨌든 두드려 봐야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슬금슬금 자리를 잡아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다. 그렇다면 얘는 한 차례 주가가 하락했던 자리 여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했던 자리가 어디?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한번 하락했다가 반등 주고 다시 눌렀던 자리니까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뭘로? 종가로 3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 번 더 41,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머니젠 관련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률이 강할 것 같은 종목이라서 그래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 위아래로 버티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버티는 그림인데 어떻게 보면 위에서 눌러주는 이 추세, 단기적인 추세를 못 넘기다가 넘어서서 이제 버티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 지우고 한바탕 올라왔다? 여기서 한 차례 눌렸죠. 그럼 당연히 저점은 여기가 형성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실은 최대한 적게 받고 수익은 극대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바탕 올려다 놨던 자리니까 요 자리는 넘겼다라는 거죠. 한 번은. 그죠? 그러면 다시 눌릴 때는 여기 자리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디? 285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상승의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종가상 이탈을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빠르게 회복을 못한다면 얘는 뭐다? 당분간은 그냥 요 안에서 박스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3, 4일이라도 박스권의 흐름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제는 뭐다? 고점을 한번 높일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하락했던 요 자리 위에서 버티는 중이에요. 이게 2,800원 정도인데 그래도 안전 우리는 조금 더 본다면 2,850원 지지하는지 체크 버튼 하는 거고, 그 자리가 지킨다면 한 차례 더 고점, 그 자리를 못 지키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당분간은 그냥 이 안에서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보는 기준은 다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종목이 텔콘 RF제약이고 그 다음 한일진공이죠. 자,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슈팅을 한번 내놓고 그 뒤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사실상 얘가 대장이 아니니까 계속 요 안에서만 지금 뭐하다? 버벅대요. 행보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얘는 사실상 기존에 상승을 해주면서 이평선을 다 깔고 밑으로 내려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찔끔찔끔하게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를 많이 했어요. 막 KPM 이렇게 빠질 때 얘는 찔끔찔끔하게 막 이렇게 막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뭉태기로 뭉쳐있는 매수 매도가 많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그림인 거고, 이 일봉상의 모양은 다르지만 분봉상의 모양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기평선 이제 밑으로 깔았고, 그죠? 60분봉만 아직 완벽하게 돌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젠 뭐다? 관심을 확실히 가져볼 자리는 맞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볼 자리. 그죠? 관심을 가져볼 자리는 맞다. 얘도 마찬가지. 한일진공도 마찬가지. 얘가 좀 더 강하죠. 누구보다? 텔콘 RF제약보다. KPM보단 못하지만 텔콘 RF제약보다는 얘가 좀 더 강한 종목이에요. 그만큼 가볍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모양새로 모양을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봉으로 돌아오더라도 슈팅이 나왔다가 밀리는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구름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종가상 1,050원인데 조금 더 넉넉하게 본다면 넉넉하게 봐도 1,040원이네요. 1,040원짜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종가상 뭐 기껏해야 30원 2% 3% 손절 잡고 위로 10% 이상 먹을 생각하고 이 종목 대응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는 종목들이에요. 다들 손실은 많아야 5%, 위로는 10에서 30%까지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들 확인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 확인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린다라는 거고, 또 하나 참 재밌는 게 엔투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엔투텍이라는 종목, 이 모더나 관련이죠. 모더나 관련된 종목. AB프로바이오라는 종목. 모더나 관련 플러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이죠. 제일약품이라는 종목. 화이자 관련이죠. 그죠? 화이자 관련이에요. 그리고 진매트릭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이죠. 4개의 공통점은 백신이라는 거고, 그 백신에 관련된 종목들은 다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다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흘러내려요. 그럼 최근에
그 모양을 어느 정도 잡으면서 돌리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고, 얘는 조금 아직 애매해요. 돌리는 그림이 슬슬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선두가 누구? 제일약품이었다라는 거고, 왜? 얘가 시총이 제일 높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 중에는 우량주로 속하니까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먼저 올라오지만 상승률이 강하진 않아요. 슬금슬금 우량주처럼, 코스피처럼 슬금슬금 먼저 올라온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수익률, 그러니까 상승폭이 좋은 게 누구? 진매트릭스다. 이해되시죠? 자리를 잡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얘도 이제는 여기서 박스권의 모양만 나타나주면 되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엔투텍이고, 그죠? 얘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여기서 한 차례 쭉 내놓고 한번 누르면서 다시 여기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락의 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그림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번 슈팅이 나오고 눌릴 때를 공략해 볼 수 있는 거다. 미리 팁을 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AB 프로바이어, 얘 같은 경우는 모양을 얘도 만들고 있어요. 엔투텍이랑 비슷하게. 모양은 만들고 있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100% 잡진 않았어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여기서 위냐 아래냐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위아래 횡보하는 자리만 나타나주면, 박스권만 나타나주면 얘도 자리를 뭐한다?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재료는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크게 물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물릴 자리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슬슬 관심을 가져본다라는 거고, 그 누군가의 관심을 가져보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면 이 세력의 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주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요. 봄 뭐예요? 씨 뿌리죠. 여름 열심히 농사 져요. 물 주고 밭 깔고. 그리고 가을 뭐예요? 추수한다. 겨울은 놔둔다는 거죠. 여기가 겨울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뭐다? 봄이 올 시간이 다와간다라는 관점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월요일날 찾아뵙겠지만 혹여나 내일 뭔가 또 다른 걸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내일 다시 또 찾아올게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